2025년 현재 가성비 기준으로 단 한 대만 꼽으라고 한다면 망설임 없이 바로 떠오르는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미니벨로인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미니벨로 추천 좀 해주세요입니다. 대부분 원하시는 가격대는 30만원에서 50만원 선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미니벨로라는 장르 자체가 종류도 많고 가격대도 다양하며 용도에 따라서 추천 모델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한 모델을 딱 뽑아서 추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가성비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미니벨로를 선정해봤습니다. 30만원대에서는 오래 타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입문용으로는 보통 40에서 50만원대가 가장 적당한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 미니벨로는 입문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추가 튜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구성을 갖추고 2025년형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티티카카 플라이트 S10 HD 2025년형 모델입니다. 왜 이 모델이 제가 생각하는 2025년 가성비 최강 미니벨로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볼 때 외형을 1순위로 생각합니다. 이 모델은 직선형 탑튜브 프레임 구조에 20인치 휠 그리고 포크샥이 장착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외형이 굉장히 듬직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직선형 탑튜브와 포크샥의 조합이 꽤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제대로 된 포크샥이 장착된 국내 미니벨로 모델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서스펜션 원터치 잠금 장치까지 포함된 구성인데 이 모든 구성이 들어가 있음에도 가격대는 40만원대입니다. 실제로 이 모델을 타보면서 느낀 주행감은 미니벨로와 포크샥의 조합이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원래 이 포크샥은 MTB나 하이브리드 장르에서 많이 쓰이는 타입인데 그걸 그대로 미니벨로에 적용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니벨로는 바퀴 크기가 작다 보니 승차감이 풀사이즈 자전거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서스펜션이 그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해줍니다. 보통 이렇게 서스펜션이 장착된 자전거는 힘손실이 발생하고 주행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모델은 원터치 잠금 장치를 통해 그런 단점을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평지에서 속도를 내거나 어필에서 댄싱으로 빠르게 올라갈 때는 서스펜션을 잠궈서 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해주면서 안정감 있는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필요에 따라 주행 환경에 맞춰 간편하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잠기기 때문에 일반 고정형 포크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플라이트 S10 HD의 가장 큰 특징인 포크샥과 잠금 장치를 설명드렸는데요. 물론 이것만으로 가성비 최강이라고 말하긴 아직 이릅니다. 다른 구성들도 함께 살펴보면 이 모델의 가성비가 왜 뛰어난지 더 확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먼저 구동계는 10단 기어 LT 구동계가 적용되어 있고 11에 36T 스프라켓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튜닝 시 최대 42T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필 성능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휠셋 역시 기본 베어링이 아닌 실드 베어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내구성과 회전성이 향상됐고 브레이크도 시마노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기본 적용되어 제동 성능까지 안정적입니다. 크랭크 세트는 외장 비비가 적용된 할로우텍 타입 고급형 크랭크 세트가 사용되었고 체인링 역시 경량 고급형 체인링으로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본 타이어는 켄다 광폭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C포스트는 셋백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보다 편안한 라이딩 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 핸들 포스트 역시 12도 각도 세팅으로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혼 방식의 원볼트 타입이 적용되어 있어서 튜닝과 유지 보수가 간편하고 신장이 크신 분들도 넉넉하게 탈 수 있는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인데요. 보통 일반 미니벨로들은 기본 세팅 시 안장과 핸들 간격이 너무 좁아서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튜닝을 통해 핸들 포스트, C포스트 등을 교체해야 하고 추가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플라이트 S10 HD는 기본 세팅 자체가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를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튜닝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사실 자전거에서 라이딩 자세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고급 부품으로 튜닝을 해도 내 몸에 맞는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 라이딩 만족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니벨로를 구매하실 때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본인 신장과 체형에 맞는 세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미니벨로 최고의 튜닝은 고가의 부품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정확한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왜 이 모델이 가성비 최강인지 미니벨로 유저라면 확실히 공감하실 겁니다. 미니벨로 장르에서만큼은 이 정도 구성이면 사실 차고 넘치는 스펙입니다. 특정 모델을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 가격대에서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추가로 튜닝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입문급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높은 구성을 넣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가성비로는 현재 경쟁할 만한 모델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저도 제 주변 지인들에게 이거 없어지기 전에 꼭 사라고 추천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델텍 케이블을 장착할 수 있는 홀이 이 모델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혹시 델텍 케이블의 역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성비의 정점을 찍어버리는 요소인데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델텍 케이블이 없는 상태인데 홀이 적용되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저도 현재 셀프로 델텍 케이블을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품들도 여러가지 주문을 해둔 상태고, 설치 및 주행 테스트만 문제없이 완료되면 조만간 이 부분도 따로 영상으로 자세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실 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도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져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델텍 케이블을 장착할 수 있는 미니벨로는 다혼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고, 심지어 고가 미니벨로를 포함해도 이 티티카카 모델이 거의 유일한 수준입니다. 프레임 내구성 역시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프레임 굵기가 두툼한 편이고, 주행 중 프레임에 전달되는 충격 역시 포크샥이 먼저 감쇄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레임에 누적되는 피로도나 데미지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앞서 드린 델텍 케이블까지 추가로 장착된다면 내구성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폴딩 방식은 안쪽 접이 방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크샥이 장착되어 있다 보니 어느 정도 부피는 있지만 생각보다 깔끔하게 접히는 폴딩이 가능합니다. 다만 폴딩 고정 자석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모델의 거의 유일한 단점을 꼽자면 바로 무게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미니벨로보다는 무게가 조금 더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도 성인 남성 기준으로 들고 옮기기에는 큰 무리가 없고, 포크샥이 주는 여러 장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용 시 불편함은 거의 느끼진 못했습니다. 참고로 MTB 타시는 분들은 종종 경량 에어샥으로 튜닝을 하기도 하는데, 이 모델 역시 에어샥 교체 튜닝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보관, 자동차 트렁크 적재 등도 문제없이 가능하고, 20인치 미니벨로는 기본적으로 주행성에 특화된 장르이기 때문에 만약 휴대성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트라이폴딩 모델을 고려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국토종주용으로 가성비 미니벨로 추천해달라는 문의도 상당히 많이 주시는데요. 이 모델은 국토종주용으로도 상당히 적합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미니벨로로 국토종주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기어비와 승차감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미니벨로 추천을 드릴 때마다 추천하는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추천을 드렸는데 만족하지 못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고, 사실 자전거는 직접 여러 모델을 타보고 경험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들의 기준을 100%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여러분이 주셨던 질문들을 토대로 최대한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가성비 기준으로 추천드린 모델입니다. 미니벨로 입문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